인화성 물질을 다루던 탱크, 이걸 용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정말 아찔하죠? 단 한 번의 실수가 바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고위험 작업입니다.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, 바로 그 프로토콜이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을 한번 들여다볼까요? 흔히들 탱크를 비우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. 사실 비어있는 탱크야말로 진짜 시한폭탄 같은 존재예요. 왜냐하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탱크 안은 엄청나게 위험한 가연성 증기, 그러니까 베이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. 이건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건 과학적인 필연입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폭발이 왜,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리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폭발이 일어나려면 딱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해요. 우리가 흔히 불의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죠. 첫째, 3000도가 넘는 용접 불꽃. 이건 뭐 확실한 점화원이죠. 둘째는 공기 중에 늘 있는 산소.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?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남습니다. 바로 세 번째 요소, 가연물. 즉, 탱크 안에 남아있는 바로 그 증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. 위험을 어설프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. 위험을 만들어내는 근원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.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절차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전략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위험이 뭔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 시한폭탄을 어떻게 안전하게 해체할 건지 그 방법을 알아봐야겠죠? 지금부터 말씀드릴 4단계 프로세스는 그냥 작업 순서 1, 2, 3, 4 이런 게 아닙니다. 이건 말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프로토콜입니다. 이 네 단계는요, 마치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느 하나라도 건너뛰거나 소홀히 하면 전체 안전 시스템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.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완벽한 구조라는 뜻입니다. 첫 번째 단계, 격리입니다. 근데 여기서 그냥 밸브 잠그면 되는 거 아니야? 하실 수 있어요. 왜 그걸로는 부족할까요? 왼쪽을 보세요. 밸브는 오래되면 닳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으로 가스가 셀 수 있거든요. 하지만 오른쪽의 맹판은 다릅니다. 이건 그냥 두꺼운 강철판으로 배관 자체를 물리적으로 쾅 막아버리는 거예요. 작업 중에 혹시라도 새로운 연료가 들어올 가능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방어선인 셈이죠. 자, 이제 두 번째 단계, 세척입니다. 탱크 안에 액체를 싹 다 빼냈다고 끝이 아니에요. 벽이나 바닥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슬러지, 이게 진짜 복병입니다. 여기서 계속 위험한 증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거든요. 바로 이 숨어있는 연료 공급원을 제거하는 게 2단계의 목표입니다. 아주 뜨거운 스팀을 쏘거나 화학약품을 써서 탱크 내부를 구석구석 아주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죠. 잠재적인 위험까지 싹 다요. 이제 세 번째. 어쩌면 이 절차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퍼지 단계입니다. 내부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었어도 공기 중에는 아직 가연성 증기가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질소 같은 불이 붙지 않는 불활성 가스를 탱크 안으로 강하게 불어넣습니다. 그래서 뭘 하냐고요? 기존에 있던 위험한 증기들을 밖으로 다 밀어내고 탱크 안을 아예 연소가 불가능한 안전한 기체로 가득 채워버리는 겁니다.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적을 완전히 소탕하는 작전이죠. 이 퍼지 방법도 상황에 따라 몇 가지 전략이 있어요. 제일 흔하게 쓰는 건 방금 말씀드린 불활성 가스를 쓰는 거고요. 또 다른 확실한 방법은 아예 탱크를 물로 가득 채워버리는 수 퍼지입니다. 이렇게 하면 증기가 있을 공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사라지니까 정말 안전하겠죠? 그리고 만약에 작업자가 탱크 안으로 직접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. 그럴 땐 내부 공기를 신선한 바깥 공기로 완전히 바꿔주는 강제 환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탱크가 진짜 안전해졌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? 냄새 안 나니까 괜찮겠지? 이런 식의 감에 의존하는 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. 절대 안 돼요. 우리는 오직 데이터, 숫자를 믿어야 합니다. 잘 교정된 가스 측정기로 안전하다는 걸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. 공기보다 무거운 증기는 바닥에 가라앉기 쉬워요. 그래서 탱크 위쪽만 재고 오케이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바닥 쪽 그리고 용접할 지점 주변까지 여러 곳을 꼼꼼하게 측정해야 합니다.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할 그 숫자는 뭘까요? 딱
두 가지입니다. 그리고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목표 수치예요. 첫째, 가연성 가스는 폭발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농도. 이걸 LEL이라고 하는데 이 LEL 값의 25% 밑으로 떨어져야 합니다. 물론 가장 좋은 건 0%겠죠. 둘째, 사람이 안에 들어간다면 산소 농도가 너무 낮아도 높아도 안 됩니다. 18%에서 23.5% 사이 이 안전한 호흡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해요. 이 두 숫자가 바로 이 시한폭탄은 완벽하게 해체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최종 확인서는 마찬가지입니다. 좋습니다. 이제 탱크 준비는 끝났습니다. 하지만 이제 용접 시작하고 끝이 절대 아닙니다. 안전은 여기서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에요. 실제 용접하는 그 순간에도 아주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. 생각해보세요. 용접할 때 나오는 불티, 이게 온도가 3000도가 넘고 몇 미터씩 날아가요. 어마어마하죠.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안전망은 바로 물리적인 방어입니다. 주변에 혹시라도 불이 붙을 만한 게 있는데 이걸 칠 수가 없다. 그럼 보시는 것처럼 방화포로 완전히 덮어버려서 뜨거운 불티가 닿지 않도록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. 용접하시는 분은 그 두꺼운 헬멧을 쓰면 사실상 앞만 보이잖아요. 주변 시야가 완전히 차단돼요. 옆에서 불이 나도 모를 수 있다는 거죠. 바로 이 순간 화재 감시자가 정말 중요해집니다. 이분은 말 그대로 인간 방어선이에요.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소화기 딱 들고 혹시라도 불이 붙는지 그것만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게 유일한 임무입니다. 아,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. 용접 끝났다고 바로 가면 안 돼요. 혹시 모를 잔불이 없는지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현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모든 물리적인 단계를 다 거쳤습니다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뤄졌다는 걸 뭘로 보증할 수 있을까요? 바로 그 최종 관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작업허 가서 줄여서 PTW라고 하죠. 이건 그냥 형식적인 서류 한 장이 절대 아닙니다. 최종 게이트 키퍼, 즉 문지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예요.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격리는 제대로 했는지, 세척, 퍼지, 가스 측정까지 모든 단계가 이 서류에 하나하나 다 기록되고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 그리고 마침내 최종 서명이 딱 찍혀야만 비로소 용접기에 전원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. 이 모든 프로토콜이 완벽하게 지켜졌다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생명을 구하는 절차들, 마지막으로 한눈에 보기 쉽게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프로토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겨보죠. 첫째, 맹판으로 완벽하게 격리한다. 둘째, 스팀으로 내부를 깨끗이 세척한다. 셋째, 불활성 가스로 퍼지 작업을 한다. 넷째, LEL 25% 미만 산소 농도 정상인지 숫자로 확인한다. 다섯째, 방화포와 화재 감시자를 반드시 배치한다. 그리고 마지막, 이 모든 게 확인된 작업 허가서를 승인받는다. 이 중 단 하나라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전부 다 필수 항목입니다. 이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는 권장사항이 아니에요. 이건 생존을 위한 안전사슬입니다. 이 사슬의 고리 중 단 하나라도 끊어지는 순간 그 결과는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. 오늘 이야기,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만약 이 단계들 중에 단 하나라도 놓친다면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?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져주고 있죠.